안녕하세요. 브레인테크 강사 이승훈입니다. 이번 강의는 요 코로나 시기 전부터 새로운 공부법이 생겼어요. 아이들 조기 교육하는데 갑자기 영어 열풍이 들으면서 영어 학원이 많이 생기고 아이들 이 교육이 너무 이른 시기부터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3살, 4살짜리 아이들이 영어를 굉장히 잘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요 전에 뭐 한 20년 전 막 이런 얘기를 많이 들죠. 우리 애도 뭐 영어 학원, 그러니까 영어 유치원을 다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랑 지금이랑은 달라요. 엄청 달라요. 근데 이렇게 영어를 막 4살 5살짜리 아이가 굉장히 잘해. 그러면 막 부러워하잖아요. 여러분의 아이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 강의를 듣고도 그렇게 하고 싶으면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도박이에요. 아이가 잘 될 수도 있는데 잘 될 확률은 거의 극히 드물고 실패를 했을 때는 아이의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뇌에 대해서 요 발달 과정 그거를 토대로 해드리는 거고요. 지금 강남권에서 시작하는 이런 영어 교육들, 유아 영어 교육들이 뇌를 가지고 조금 장난질을 하면은 아이들이 영어를 할 수가 있어요. 대신 실패를 했을 때는 아이 인생이 망가진다는 거 꼭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이들 이렇게 영어 이런 거를 조기 영어를 하다 보면은 많이 듣는 말이 있어요. 3살 이전에 해야 아이가 발음도 좋아지고 영어도 굉장히 잘한다. 학교 가기 이전에 많은 영어를 해주다 보면은 아이가 영어 발음도 좋아지고 많은 영어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틀린 말은 아니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국어라는 거는 두 개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모국어는 하나만 존재해요. 영어를 모국어로 썼다 하면은 제2 외국어는 모국어를 쫓아갈 수는 없어요. 항상 하위에 머물게 되고 모국어 수준을 넘어서 제2 외국어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만약에 뭐 8살까지 살다가 미국에서 한 20년 살았다. 그러면은 나중 되면은 이 사람이 한국에 오면 한국말을 잘 못하고 오히려 영어가 굉장히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 아이의 모국어가 뒤바뀌게 되는 거죠. 한국어가 아니라 영어를 계속 씀으로 해서 영어가 실력이 더 오르고 한국어를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아이가 나중에 뭐 30살이 넘어서 한국에 왔다고 해도 이 한국어가 제2 외국어가 됐기 때문에 본인이 하는 이 영어 수준을 넘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도 마찬가지 영어를 모국어로 잡았다 하면은 한국어는 영어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거고 영어의 문법이나 영어의 표현법 이런 것들에 이 한국어 표현법이 올라갈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돼요. 알고 계셔야 돼요. 아이가 굉장히 영어를 잘했다고 해서 아이가 한국어도 굉장히 잘하게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영어 표현법 밑인데 영어를 또 계속 안 쓰다 보면은 한국어도 또 제대로 못하는 이런 아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꼭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영어의 문법 표현이나 또 여러 가지 언어 표현법 이런 게 한국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한국은 여러 가지 표현법이 있는데 그리고 이 형용사 표현법도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영어는 딱딱 정해져 있는 표현법을 쓰기 때문에 이 미사어구 이런 거를 나중에 아이가 한국어를 배웠을 때는 이 영어보다 낮기 때문에 딱딱 단답형인 이런 대화밖에 못하고 나중에 한국어 공부할 때도 굉장히 힘들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현재 대치동이나 아니면은 이 강남권 또 어디서 영어 이런 걸 듣고 돈은 있는데 애들을 막 시키고 싶거나 이러고 또 우리 아이를 좀 좋은 대학을 보내고 싶어서 빨리 이렇게 조기 교육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갑자기 좀 변화된 영어를 하고 계세요. 아이한테 빨리 시키면 당연히 이게 보이는 게 굉장히 좋아 보이긴 해요. 근데 나중에는 모르죠. 이제 애들이 뭐 4살 5살 됐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변화되는지까지 제가 내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애들 태교한다고 태교하는데 그 배에다 대고 뭐 영어를 들려주거나 그거는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고 오히려 아이의 성장에 방해가 돼요. 이 태아는요 23시간을 자고 1시간을 움직여요. 그것도
내의 기관도 6개월 이후에 발달을 해요. 그러니까는 6개월 이후부터 양수를 통해 가지고 엄마 목소리 이 정도나 아빠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지, 그걸 영어 틀어준다고 애가 영어라고 그러지는 않아요. 오히려 23시간 자는데 이 방해 요소가 돼요.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음악을 듣고 이러는 거는 산모가, 그러니까 인부가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라는 거지, 그거를 뭐 음악을 틀어주면은 아이가 뭐 나중에 노래를 잘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대신 그런 건 있어요. 인부 때 많이 들어줬던 음악이 아이가 평안해 하니까,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가 태어나서 같은 음악을 틀어주면은 아이가 또 평안해 하고 그런 건 있어요. 그런데 뭐 태교를 한다고 배에다가 대고 뭐 영어를 들려주면은 아이가 자는데 계속 잡음이 들리기 때문에 아이가 제대로 된 잠 못 자고, 아이가 자면서 이 전체 신체 기관이 발달하는 그것도 방해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절대 하지 마세요. 의미 없는 거고, 오히려 아이가 더 예민해질 수가 있어요, 태어났을 때. 자, 아이가 태어나면요, 기본적인 뇌를 구조를 갖고 태어나는데 이 뇌 신호를 담당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시냅스 신호라고 그래요. 이 시냅스 신호가 더 빠르게 할 수 있게끔 그 신호에 지방지를 쌓아가지고 그냥 피복을 입히는 거예요. 전선에 피복을 입혀가지고 더 안전하고 더 빠르게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는 원래 이게 신호, 뇌 이 세포 간의 신호가 비포장도로인데 이 포장도로로 만드는 작업을 해요. 2년 동안. 2년 동안 작업을 하고 2년 이후에 우뇌가 성장을 해요. 그리고 나서 원래는 만 7세까지인데 우리나라는 학교도 좀 일찍 들어가고 또 학교 준비도 해야 되니까는 우리나라 애들이 많게는 5년, 적게는 4년 동안 우뇌가 성장하고 우뇌가 더 이상 성장을 안 해요. 이거 뭐 계속 제가 얘기하는 건데, 뭐 초등학교 들어가서 우뇌를 발달하는 방법, 그다음에 성인이 돼서 우뇌가 발달하는 방법, 그런 건 없어요. 그렇게 하면은 굳이 어렸을 때 우뇌를 발달시킬 필요가 없어요. 왜 어렸을 때 우뇌를 발달시키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우뇌는요, 아이가 약 7살 정도 때까지 우뇌가 성장을 해요. 그리고 나서 7살 이후에 아이에 따라서 좀 편차는 있지만은 그때 이후부터 아이가 좌뇌가 발달하면서 그때부터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원래 뇌의 발달 과정이에요. 그래서 2년 동안 수초화 작업을 걸치는 동안은 아이가 주로 뭐를 하냐, 듣기 말하기를 연습을 하는 거지. 많이 듣고, 그러니까 부모가 얘기해 주는 걸 많이 듣고 이제 옹알이 하면서 이제 말을 하는 연습을 하면서, 그때 뭐를 하냐면은 이 2년 동안은 아이가 생존 본능이 있기 때문에 이 의사소통하고 움직이는 거, 이거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래서 아이가 뭐 뒤척이다가 네 발로 걷다가 일어서고 아장아장 걷다가 뛰고 이런 걸 하고, 주변 물건들, 그 다음에 위험한 것들을 감지를 해서 그거에 대한 위험 대처, 이런 것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가 좀 위험하다고 못 가게 하거나 이러면은 대뇌가 발달을 안 해요. 네, 그거는 지금 언어랑 상관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언어에 포커스를 맞춰서 할게요. 하여튼 2년이 지난 다음부터는 이 우뇌가 발달을 해요. 근데 우뇌가 발달하면 문제가 뭐냐? 이 조기 교육 하시는 분들한테는 문제가 뭐냐면은 우뇌의 이 열정 부분, 이 부분이 발달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이런 호기심에 관련된 거에 관심을 보이면서 실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이가 음악에도 관심이 갑자기 생기고 미술에도 갑자기 관심이 생기고 여러 가지 생각하고 상상하고 이런 거에 관심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우뇌의 열정에 관련된 이 우뇌 집중력이 생겨요. 근데 우뇌 집중력이 생기면은 책상머리에 앉아서 공부하는 게 원래 떨어져요. 책상머리에 앉아서 공부하는 이 열정은 7살이 넘어야 가능해요. 그러니까는 7살 이전의 아이들이 원래는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공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원래 이런 아이가 잘못된 아이고, 6살 때까지 아이들은 이것저것 관심 갖고 앉아서 그림 그리고 색칠하고 만들기 하고 이런 것들이 원래 정상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언제부터? 약 2살이 넘어서 3살 사이부터 이게 발달을 하고 36개월까지는 애착관계 형성에 따라서 이 사회성의 기본이 발달이 되게 돼요. 36개월까지. 자, 그런데 24개월이 지나서 이제 우뇌가 본격적으로 발달하면서 이 만들기, 그리기, 음악,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은 아이가 산만해져요. 이것저것 관심이 많으니까 산만해지고 공부를 이때부터는 관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4개월이 되기 전, 어머니들 많이 하는 거 있죠? 약 아이가 옹알이가 끝나자마자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고 엄마 아빠 얘기하고 뭐 기본적으로 얘기하면은 약 16개월부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영어 알파벳, 영어 듣기, 영어 말하기 하면서 영어 CD 틀어주고 영어 관련 영상을 틀어줘요. 그러면은 아이가 이 베르니케 영역이 약 2년에서 3년 정도 잠깐 반짝하면서 아이의 이 발음을 담당하게 돼요. 그러면은 원래는 이 베르니케 영역에서 모국어에 대한 이 발음을 담당하게 되는데 이때 16개월 지나서 아이 영어를 해주다 보면은 아이가 모국어를 영어라고 인식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아이가 한국말을 안 하고 영어로만 얘기를 하게 돼요. 집에서도. 집에서도 웬만하면 엄마들도 쉬우니까 영어를 써주고 아이도 영어로 대답을 하고 그래서 한국어보다 영어를 더 많이 쓰게 돼요. 그러면은 뇌에서 아 영어가 모국어구나 라고 인식을 하고 그 다음부터 영어를 받아들일 준비를 해요. 16개월. 자, 이때부터 아이가 모국어를 영어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6개월이면은 아이가 지능 발달을 아까 언제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24개월 동안 한다고 그랬어요. 24개월이 지나기 전에 영어가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아이가 우뇌가 성장을 하는 그 신호를 방해를 해요. 그러면서 우뇌가 성장을 안 하고 좌뇌만 집중 공략을 하게 돼요. 근데 아이는요, 기본적으로 태생이 우뇌 타입이 약 70%, 좌뇌 타입이 약 30% 정도로 태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70% 정도 아이들은 원래 우뇌를 발달시키면은 더 좋은 효과를 보이고 예술성이 굉장히 뛰어난 아이인데 우뇌가 발달을 안 한 상태에서 좌뇌로 들어가요. 근데 아이에 따라서 아까 얘기했듯이 좌뇌형 아이도 있고 우뇌형 아이도 있다고 그랬어요. 자, 좌뇌형 아이는 뭐냐? 원래 태생부터 언어나 수리 영역이 좀 뛰어나게 태어난 아이들이고요. 우뇌형 아이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이 예술적 감각과 생각과 상상에 관련된 이런 것들이 뛰어나게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뛰어나게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어렸을 때 우뇌를 발달시키지 않으면은 이 아이는 태어났을 때 그 크기로 평생 살게 돼요. 근데 원래 우뇌형으로 태어난 아이들을 발달을 시키면은 이게 원래 좌뇌형 아이처럼 태어난 아이들보다 급속도로 성장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마저 막으셔야 돼요. 우뇌가 발달을 하면은 아이가 산만해지기 때문에 이런 애들 뭐 레벨 테스트니 3살 뭐 4살 때 레벨 테스트 하잖아요. 그때 산만함으로 나와요. 그래서 우뇌가 발달을 하면 안 돼요. 우뇌가 발달을 하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발생되긴 하는데 자 그거는 나중 일이고 그래서 16개월에 들어가서 우뇌가 발달하시기 좌뇌만 집중적으로 발달하는데 좌뇌 전체가 발달하는 게 아니라 좌뇌의 언어 영역만 발달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 베르니케 영역이 딱 끝나면은 이 브로카 영역이 활성화가 되면서 무한으로 스펀지처럼 영어 단어를 흡수하게 돼요. 그러면은 자 모국어는 영어가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한국어보다 영어가 더 많이 습득이 되게 돼요. 그러면 아이는 한 3살 정도에서 4살 정도 되면은 영어로 굉장히 잘 말하게 되는데 아이가 한국말은 못해요. 자, 이 영어가 굉장히 잘 되잖아. 또 잘 되게 되려면은 아이를 순종적으로 키워야 돼요. 근데 우뇌가 많이 발달을 하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또 아이가 사회성이 발달을 하면 안 돼요. 사회성이 발달하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아이가 순종적이지 않게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거를 사회성을 발달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이 영어보다는 아이의 관심도에 맞춰가지고 이것저것 해주고 또 애착도 많이 시켜줘야 되고 또 자연 친화지능 이런 것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밖에 나가가지고 이런 밖에 구경도 해주고 사람들과도 많이 만나고 이런 걸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면요. 자, 아이는 약 3살 때까지 개인주의로 커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다가 이 사회성이 좀 되면은 그때부터 우뇌가 발달하면서 이타심이 생기고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이 생겨요. 근데 그거마저도 잘라내야 돼요.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계속 갖게 하고
그리고 순종적으로 키워야 돼요. 누구 말만 듣게? 엄마 말만 듣게. 그래서 24개월부터 엄마랑만 애착 관계를 갖게 하고 엄마 말이면은 무조건 순종하게 시키면 시킨 대로 하게끔 해야 돼요. 우뇌가 발달하면은 생각과 상상에 관련된 뇌가 활성화가 되면서 아이가 엄마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토를 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토를 못 달게 하려고 하면은 이 우뇌가 발달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16개월 정도부터 시작을 하거나 24개월 넘어도 마찬가지긴 해요. 36개월 이전에 아이를 영어 교육을 한참 하다 보면은 아이가 우뇌가 발달을 안 하고 또 거의 영어로만 대화를 하고 영어로만 생활을 하고 이러다 보면은 또 영어 유치원을 가면은 전체적으로 영어만 쓰고 그러다 보니까는 아이가 이 언어 영역에 해당하는 것만 발달을 해요. 그리고 아이가 순종적이 됐어요. 그러면은 같이 발달하고 있는 게 연산 쪽이 발달을 해요. 자, 이 수학에는 여러 분야가 있어요. 크게 5가지 분류를 나누는데 그 중에서 이 연산 부분은 수학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수학을 했을 때 그거를 실행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시까지 쓰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거를 구상하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판단을 한 후에 식을 쓰는 작업에서 수학은 끝난 거예요. 식을 쓰면은 그 다음부터 연산을 하면 돼요. 근데 연산은 아이들에 따라서 빨리 하는 사람들도 있고 늦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게 힘들면은 계산기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연산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닌데 이 연산 부분은 이 실행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순종적인 아이들은 이 연산을 하는데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언어가 웬만큼 됐다 싶으면은 바로 아이가 연산이 가능해요. 기본적인 한 자리나 두 자리 정도. 그래서 요런 아이들이 한 4살 정도 되면은 빠르면 3살. 그러니까 일찍 이 언어 교육을 한 애들이 연산까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연산과 이 언어에 관련된 거,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발달을 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아이가 우뇌가 발달이 안 되고 좌뇌에 있는 열정 이게 발달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 아이가 앉아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아이는 뭐만 되냐? 영어와 또 기본적인 연산과 앉아있는 능력, 그 다음에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무조건 움직이는 순종적이고 수동적인 아이가 돼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생각할 필요성을 아이가 느끼지 못하고 누군가 지시가 없으면 아이는 못 움직이게. 그렇게 해야지만은 아이가 앉아서 공부를 할 수가 있어. 그게 아이 혼자 뭐 능동적으로 한다든지 이러면은 이 능동적인 거는 이게 원래는 학교를 가야 가능해요. 그런데 이 수동적인 거 이런 것들을 집중 공략해가지고 아이를 시키면은 아이가 하여튼 혼자서 생각을 못하게 해야 돼요. 누군가 지시에 의해서만 움직여야 되고 부모가 말해주는 이 계획대로만 움직이게 해주고 딴 생각을 못하게 해야 돼. 딴 생각 못하게 해야 되고 다른 거에 관심도를 없애야 돼요. 그래야 아이가 영어를 잘할 수가 있어요. 한국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영어를 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면은 아이는 점점 우뇌에 들어가는 이 신호가 끊기게 되고 또 좌뇌라고 이게 전체적으로 발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좌뇌의 나머지 뭐 작업 진행이니 분석이니 판단이니 이런 것들은 학교를 들어가야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로지 이 아이들은 영어와 연산과 앉아있는 능력 딱 요거 3개만 발달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아이는 우뇌를 못 쓰기 때문에 우뇌 증후군이 걸려요. 그리고 운동을 안 하고 집에만 앉아있기 때문에 아이가 이 손의 근육도 굉장히 낮아요. 그렇게 돼요. 그렇게 돼야지만은 아이가 영어를 잘해요. 자, 그렇게 해서 한 6살 정도 됐는데 아이가 이제 영어를 하는데 학교 가면은 한국어로 나오잖아. 문제도 그렇고. 그럼 한국어를 그때 시켜요. 자, 그때 시키면 아이가 한국어를 제대로 하냐? 자, 브로카 영역에서 이미 영어를 모국어로 받아들이고 웬만큼 영어 단어가 꽉 찼어. 근데 이게 7살에서 이제 좌뇌가 성장할 때, 이제 본격적으로 좌뇌가 성장할 때, 이 브로카 영역에서 이 모국어를 담당하는 그 영역이 좌뇌의 언어 영역으로 몽땅 이관이 돼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받아들이는 제2 외국어는
뇌의 각 부분에 저장이 돼요. 그러니까 이 한 통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통에서는 뭐만 받아들여요? 모국어라고 인식한 부분만 받아들여요. 그 나머지 부분은 제2외국어. 그러니까는 한국어가 제2외국어가 된 거죠. 이게 이 통에 받아지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 받아져요. 그리고 이 베르니케 영역 같은 경우는 이미 소멸이 됐어요. 베르니케 영역이 언어의 이해를 담당하고 또 이 발음을 담당해요. 그런데 이거는 이미 영어를 하느라고 다 써먹었어. 이 발음 관련은. 이렇기 때문에 애들이 한국어 발음도 별로 좋지가 않아요. 6살 때부터 하면은. 그리고 나서 이 브로카 영역에 싹 이관이 되고, 이게 이제 여기서는 모국어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브로카 영역은. 그리고 나서 이 자네가 성장할 때쯤 되면은 다시 베르니케 영역이 다시 발달하기 시작해요. 이 베르니케 영역에서는 언어의 이해를 담당해요. 그런데 6살 때부터 뭘 시켜요? 한국어를 시킨단 말이야. 그러면은 아이가 영어에 대한 이해도 이런 것들을 올려야 되는데, 자, 한국어를 시키다 보니까는 이 브로카 영역에서도 이 영어를 발달시켜야 되는 거고 영어에 대한 이해도를 올려야 되는데 7살 지나고 8살 지나서 했더니 나는 분명히 모국어를 영어라고 받아들였는데 한국어가 계속 들어와. 근데 언어의 이해는 이 영어로 된 이해를 해야 돼. 근데 한국어를 6살 때부터 시키고 이해를 시키려고 하니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되니까는 아이가 어떻게 돼요? 학교를 들어가서 그래도 1, 2학년 때까지는 애들이 버텨요. 6살 때부터 한국어를 시키더라도 1, 2학년 때까지는 버텨. 그런데 학교를 들어가면서 딱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이 원래 운해형 아이가 더 많이 태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무시하고 자, 이거를 시켰어요. 영어를 시켰단 말이에요. 운해를 발달 못하게 하고 영어를 시켰더니 이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아버리는 거야. 운해형 아이들은 이런 자네 공부에 대해서 잘 발달도 안 돼. 그러니까는 이 아이가 운해는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는데 자네의 언어 관련 능력이 뭐 한 30으로 태어났다. 그러면은 이 30밖에 안 되는 거 가지고 영어를 하려고 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 그랬더니 애들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학교 들어가기 전에 일부 아이들은, 특히 남자아이들은 후천성 ADHD 또는 틱장애들이 걸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ADHD나 틱장애나 이런 또 스트레스 장애들이 걸리면은 아이의 지능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 지능이라는 거는 운의 지능까지 합쳐가지고 웩슬러 지능 검사를 해요. 근데 뭐 학원 같은 데서 웩슬러 지능 검사를 한다, 무슨 지능 검사를 한다 해서 아이가 뭐 130 나왔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이 운해가 떨어졌는데 IQ가 130이 나올 수가 없어. 그건 안 되는 거고요. 이게 이런 유아 시기 때 뭐 학원에 들어가는 건 뭔 테스트 하냐면은 운해가 얼마나 많이 떨어지고 의자에 앉아가지고 아니면 책상에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힘이 얼마나 되냐를 보고 아이의 똑똑함을 판단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운해가 많이 떨어져야, 아이의 운해를 많이 발달을 안 시켜야 아이가 책상에 앉아서 오랜 시간을 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를 다 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영재예요. 두 가지가 다 되는 아이들은 영재예요. 이런 아이들은 뭐 주변에 뭐 아이가 애들이 뭐 130이니 뭐니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다 거짓말이고, 평생 살면서 어쩌다 한 명 볼 일 있을라나? 근데 저 대치동에 가면은 뭐 애들 다 영재야. 그건 아니에요. 걔네들 영재라고 하고 막 어렸을 때부터 막 영어 막 잘하고 이런 애들 보면은 운해가 텅 빈 아이들이에요. 거의 다 사교성도 안 좋고 자기가 아는 애들만 어울리려고 하고, 그런 게 이제 이 시너지가 언제 나오냐?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나타나기 시작해요. 자, 초등학교를 들어가면은 들어가기 전에 아까처럼 ADHD 이런 걸리는 애들도 있고 정신질환 걸리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리고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IQ가 한 90대까지 떨어져요. 영어는 잘하는데 IQ가 90대까지는 떨어져요. 그리고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심하면 80대까지 떨어져요. 학교를 갔어. 학교를 가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아이의 사회성이 안 됐기 때문에 애들하고 어울리지도 못하고 소외돼 있어요. 혼자 생활하고 다른 애들하고 어떻게 놀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몰라.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국어가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하고 얘기를 못해. 말도 더듬더듬 얘기를 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나오는 이 시험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문제를 봐도 뭔 뜻인지 몰라요. 차라리 영어로 나오면은 그걸 듣고 보고 하는데
이게 한국어로 나오니까 한국어 2년 배운 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건 안 돼요. 반대로 생각해서 아이가 한국어를 배우다가 나중에 6살 넘어서 영어로 했어. 근데 학교를 들어갔더니 1학년부터 영어로 시험 문제가 나와. 당연히 못하는 거야, 그거는. 근데 이거를 반대로 그렇게 하고 있어. 맨 처음에 영어를 하고, 그 다음에 한국어를 한 2년 배우다가 학교에 가서 한국어 시험 문제를 푸는 거야. 당연히 안 되지. 그게 안 되니까는 생각해낸 방법이 그건 거야. 일찍부터 영어를 시키자고. 근데 문의상 보면은 이런 아이들은 학교 가기 전에 굉장히 영어를 잘해. 그런데 한국어를 못해요. 둘 다 잘하는 거는 힘들어요. 그거는 언어 영재들만 가능해요. 근데 하나는 잘하고 하나는 잘 못한다. 이거는 언어 영재가 아니라 강제적으로 활성화를 시킨 거예요. 이 뇌의 발달 과정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치면은 아이가 가능해요. 그런데 학교에 가서 이렇게 해서 버티고 온 아이들이 뭐가 문제냐? 유일하게 발달되어 있는 게 영어만 잘해. 연산만 잘해. 근데 수학은 연산만 잘해도 버텨요. 언제까지? 2학년 때까지. 뭐 문제 못 읽어도 뭐 연산 문제 나오니까 그대로 풀면 되거든. 그러니까 버틴단 말이야. 이 시너지 효과가 2학년 때까지는 나타나요. 근데 이 3학년부터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한국어도 제대로 안 되고 문장 이해 능력도 떨어지고 아이가 사회성도 나쁘고 혼자 할 줄 아는 이 공부 외에 할 줄 아는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렇다고 생각하거나 상상하는 거 한 번도 가르쳐 본 적이 없잖아. 그것도 못해. 그리고 아이가 수동적으로 컸기 때문에 혼자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엄마가 없고 엄마가 계획을 세워주지 않으면은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자, 잘 보세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는 이 작업 진행, 계획, 이거를 5년 동안 가르쳐 줘야 돼. 이 5년 동안 아이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이거를 가르쳐 줘야 이 아이가 그 능력을 가지고 평생 살아가요. 그런데 이렇게 조기 교육을 했던 부모님들은 당연히 초등학교 들어가서도 부모가 세운 계획에 아이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아이 스스로 뭘 못하게 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 학습에 관련된 그 마케팅에 우리 학습지에서는 이런 아이의 자기주도 학습이 다 돼 있습니다. 우리 학습지를 하면 아이가 자기주도 학습이 돼 있습니다. 라고 광고를 해요. 그거는 아니에요. 학습지를 해서 자기주도 학습이 되면은 그건 노벨상 값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아이가 필요로 인해 가지고 내가 저 학습지를 하겠다. 아이가 본인 스스로 깨달아서 이 학습지를 하든 이 패드를 하든 이랬을 때는 그게 자기주도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하는 학습지를 선택을 해서 거기서 또 짜여져 있는 그 계획대로 아이가 들어가서 하고 있어. 그러면 또 수동적이 되는 거예요. 자, 또 문제가 뭐가 터지냐? 이 어렸을 때 학교 가기 전에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패드 학습이니 또 영상 학습이니 또 휴대폰으로 해줬던지 태블릿을 해줬던지 그런 영상 학습을 이용해서 교육을 시켰던 아이들이 학교를 들어가면서부터 책을 못 보기 시작을 해요. 이런 미디어에 너무 적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책으로 푸는 문제만 보면은 아이들이 미치려고 해요. 그래서 책으로 보는 이런 문제집이나 또는 뭐 시험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를 못 풀고 실수를 많이 하게 돼요. 자, 그러면은 이 아이가 5학년도 아니야. 딱 3학년만 돼도 한국어도 안 좋아. 한국어 이해도 안 좋아. 한국어 시험 문제도 못 풀어. 사교성도 안 좋아.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렇다고 이렇게 수동적으로 했던 아이들이 정작 자네가 발달할 때 정리정돈, 체계적, 또 계획을 세우고 또 작업 진행을 하고 혼자 분석하고 판단하고 이런 거를 혼자서 하는 연습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도 부모가 다 해줬기 때문에 그것마저 성장을 안 해요. 그러면은 아이가 3학년 지나서 그 어렸을 때 그렇게 영어 잘하던 아이가 제대로 적응을 못하게 되고 또 이 브로카 영역에서 모국어로 받아들였던 이 영어 영역이 점점 안 쓰게 되면서 이 브로카 영역에서 다 덜어내게 돼요. 안 쓰네 하면서 다 덜어내요. 그러면은 영어 실력까지 아이가 줄게 돼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되면은 아이가 영어도 그닥 안 좋아. 그래서 늦게 시작한 애들한테 따라잡히게 돼요. 그리고 아이가 적응도 못해. 특히 운해형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무 일 없이 버텼다고 해도 원래 좌뇌형 아이들보다 발달 속도가 느려요. 그래서 어렸을 때 굉장히 영어를 잘했던 아이인데, 우뇌형 아이 중에 잘했던 아이인데 7세, 8세부터 본격적으로 좌뇌형 아이들, 그러니까 공부를 안 했던 좌뇌형 아이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아이들보다도 떨어지게 돼요. 얘네들은 원래 그릇을 70, 80을 갖고 태어났고, 원래 우뇌형 아이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조기 교육을 했던 이 우뇌형 아이는 30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초창기 스타트 지점, 그러니까는 자네가 발달하는 7살, 8살 스타트 지점이 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7, 80으로 시작되는 아이고, 얘는 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스타트 지점이 50, 60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늦게 시작한 아이한테 따라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4학년 되면은 늦게 시작하는 애한테 따라잡혀요. 근데 다 따라잡히는 건 아니고 원래 좌뇌형 아이로 태어났는데 이런 어렸을 때 우뇌를 많이 활성화시키다 보면은 아이의 이해력이 늘게 돼요. 그래서 이 베르니케 영역이 7살, 8살 때 자네가 성장할 무렵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아이의 이해도가 올라가고 혼자 생각하고 상상하면서 이런 스토리텔링 이런 것들도 되게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복합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아이한테 따라잡히게 돼요. 근데 원래 우뇌형으로 또 그냥 잘하는데 원래 우뇌를 많이 발달시킨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 공부는 관심이 없지만 혼자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특이한 재능을 가지는 거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또 대학이 아니더라도 또 이런 관련을 더 잘해가지고 아이가 그쪽 관련 대학을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문제가 언제 터지냐? 초등학교 5학년에 터져요. 초등학교 5학년 되면요, 기본적인 뇌성장이 다 끝나요. 이런 조기 교육을 많이 했던 아이들은 우뇌가 텅 빈 상태고 좌뇌에서도 일부분만 커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 일부분만 강제로 커지는 게 유아 시기 때는 굉장히 똑똑해 보일 수 있지만은 학교에 갔을 때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한 번 더 뒤집히는 게 언제냐? 5학년에서 6학년 사이에 한 번 더 뒤집혀요. 어떻게 뒤집히냐? 뇌의 전두엽이 발달을 하면서 그때부터는 우뇌랑 좌뇌랑 같이 쓰게 돼요. 같이 쓰게 되면서 아이가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몇 배 상승을 하는데, 우뇌가 발달되지 않은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 우뇌를 쓰지 못하기 때문에 6학년, 중학교 1학년부터 굉장히 어려워지는 이런 문제들을 풀 수가 없게 돼요. 우뇌가 발달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더 뒤집히는 게 5, 6학년 때 뒤집혀요. 근데도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 그나마 아이가 우뇌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 아이인데 엄마 몰래 자기 스스로 발달을 시킨 아이들이에요. 엄마 비 맞춰가면서 혼자 큰 아이들. 요런 아이들이 어렸을 때 언어 능력도 좋고 또 금방 한국말도 배우고 또 다른 것도 아이 스스로 깨쳐가지고 하는 아이들. 영재성이 있는 아이들. 간혹 가다 있어요. 간혹 가다가. 그 외에는 이런 일찍 시키면은 이런 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첫 번째 망가지는 시점이 약 6세에서 학교 가기 전에, 특히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 지능이 80대까지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90대까지 떨어져요. 근데 겉보기는 아니에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학교를 가서도 아이들이 이런 주변 상황하고 어울리지 못해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에 조기 우울증이 걸려요.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이 되면은 이 우뇌가 텅 비어 있기 때문에 고등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가 중학교 이후부터 굉장히 어려워지게 돼요. 학교 학습할 수 없고 그 떨어지는 효과를 3학년 이후부터 보기 때문에 이 어렸을 때 아이를 자랑하던 부모님들이 대부분 이사를 가거나 아이를 조기 유학을 보내게 돼요. 쪽팔리니까. 그렇게 돼요. 그런데 지금 어머니들이 왜 모르냐? 이게 생긴 지 5년밖에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어렸을 때 시켰다고 2살, 3살 때 시켰다고 해도 5년이면은 이제 학교 갈 나이예요. 학교 가서 1, 2학년 될 나이예요. 그러면 앞으로 3년 후가 되면은 아이가 제가 말한 이런 현상을 겪게 되고, 이런 현상을 겪었는데도 버티고 아이가 한다. 그러면은 5학년 때까지 넘어서 6학년까지 됐는데도 아이가 전체적으로 잘한다. 그러면은 아이가 그나마 전체적인 뇌의 발달을 혼자 스스로 엄마 몰래 시킨 아이예요. 그리고 아니면은 약간 영재성이 있는 아이 또는
언어 영재인 아이일 수도 있어요. 언어 영재 아이들은 이렇게 강제적으로 시켜두래도 이 다른 거 시키는데 그리 무리함이 없거든. 언어가 굉장히 많이 발달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어렸을 때 시키더라도. 그런데 좀 위험한 게 아까 24개월 이전에 시키면은 아이가 지능이 제대로 다 성장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강제로 교육을 들어갔기 때문에 아이가 지능이 제대로 성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성장 상태에서 이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아이가 뭐 110까지 성장할 수 있는 IQ가 100에서 맥시멈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일찍 시키면은. 근데 요즘 어머니들 영어 일찍 시킨다고 16개월 막 그때부터 영어 시키고 하는데 16개월부터 영어 시키면은 제가 말한 이 현상이 아이 뇌에서 생기게 돼요. 제가 지금 이 강의하는 거는 어머니들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간단히만 얘기를 한 거예요. 원래 더 복잡하게 얘기하면은 한 2시간짜리 강의가 돼요. 근데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정도로만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지금 이렇게 일찍 조기 교육을 시키면은 아이가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데, 아직까지 이런 현상이, 그러니까 제가 말한 4학년, 5학년 때 이런 현상이 아직까지 발견이 안 된 이유가, 이런 조기 교육 학원이 나오고 이제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밖에 안 됐어요. 제일 큰 애가.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부모들이 잘 몰라요. 앞으로 3년 후가 되면은 그 전에 제가 말한 대로 교육을 시켰던 아이는 그런 현상을 보이게 될 거예요. 우연치 않게 그렇게 안 보이는 아이가 생겼다 하면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만에 하나 지금 제가 얘기한 이 교육 방식대로 아이를 교육을 시켰다면은 조금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시고 준비는 하셔야 될 거예요. 하여튼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아이한테 도전을 하고 싶으시면 하세요. 그래도 성공 확률은 있어요. 약 1% 미만으로. 그나마 아이가 영재였을 때 가능해요. 근데 영재형 아이들은 거의 극히 드물어요. 그것도 언어 쪽 영재여야 돼요. 다른 쪽이 아니라. 근데 이런 아이들도 사회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성인이 돼서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2차 후유증이. 그러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이런 식으로 일찍부터 영어 교육을 하는 이런 것들이, 이게 성공법이라고 하기도 참 뭐한 게, 운이 좋으면 성공을 할 수가 있어요. 운이 좋으면. 근데 아직까지 성공이다 아니다고 말할 수 없는 게, 그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 이대로 해가지고 한 애들이, 이게 한 5년 전에 생겼어요. 5년 전에. 5년 전, 4년 전에. 그래가지고 이게 뭐 그때 16개월, 막 20개월 때 시작한 아이가 뭐 이제 뭐 5년 됐다고 하면은 이제 뭐 학교 들어갈 때쯤 됐거든. 그 전에는 뭐 3살, 4살 때 시켰던 아이들은 그래도 사회성이 좀 된 상태에서 시켰기 때문에 그닥 문제는 안 돼요. 근데 사회성을 망가뜨리고 일찍부터 시킨 아이들은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고 막 그런 아이들이거든. 그러니까는 이런 문제가 아이한테 발생될 수 있어요. 제가 말한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문제가. 그러니까 놀라지 마시고 이런 교육 때문에 아이가 이렇게 된 거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끝마치도록 할게요. 근데 또 아이 한다고 제가 또 이 방식대로 아이를 하면은 뭐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데, 저는 솔직히 권장하지 않는 방식이에요. 하지 마세요. 제발 하지 마세요. 아이의 미래를 걸고 도박하고 싶으면 하시는데, 지금 하시는 거, 애들 영어 교육하는 것들이 이렇게 뇌에 리스크를 많이 나오게 해요. 원래 정상적인 강의를 하려고 그러면은 또 여기다가 운의 증후군부터 해가지고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들도 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하는 거는 어차피 어머니들이 다 안 들으실 것 같으니까는 대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아이가 문제점이 생긴다는 거 알고 계시고, 또 그만큼에 대한 또 리스크가 생기고, 실패했을 때는 아이가 지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사회성도 안 좋고 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수동적인 아이가 된다는 거. 나이가 먹어서도 아이가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지능이 100대 이하로 떨어진다는 거 꼭 알고 계세요. 영어는 계속 안 쓰다 보면은 이 브로카 영역에 담겨 있는 거는 또 다 날아가요. 휘발성이에요. 다 날아가기 때문에 또 영어도 안 남아요. 아이가. 그렇다고 한국어를 굉장히 또 잘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클 수가 있으니까 지금 이런 위험한 영어 교육 방법을 5년 전부터 어머니들이 하고 있어요. 아무리 학원에서 시킨다고 해도 그 결정은 누가 해요? 어머님이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알고 하셔야 돼요. 꼭. 또 남들 다 한다고
뭐 3살, 4살짜리가 막 영어 잘한다고 우리 아이는 안 시키는데 막 부러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 아이도 잘못 시켰다가 우리 아이가 우내형인지 자내형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고 또 우연치 않게 또 자내형이면은 그나마 버텨요. 학교 가서 버티는데, 우내형 아이일 때는 뇌질환이 걸릴 수 있다는 거 꼭 알고 계시고요. 학교 가기 전에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 한 번 떨어진 IQ는 다시 복구 안 돼요. 남자아이들은. 여자아이들은 그나마 엄마 아빠 IQ의 한 반 정도 순에서 더 이상 밑으로 떨어지진 않아요. 좀 그러긴 한데 남자아이들은 한 번 IQ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기하급수로 떨어져요. 그러니까는 남자아이들 특히 교육시킬 때는 잘 생각을 하시고 시키시기 바래요. 자, 요것으로 끝마치도록 하고요. 또 궁금한 사항 밑에 댓글을 남겨주시면요. 그에 또 후속 강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것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